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방송공자처럼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 들으신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방송하는 범송공자라고 해서 농담으로 이제 방송공자라고 해요. 유튜브 할 때는 일부러 방송공자라고 하는데 그거 잘 들으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발음이 잘못됐으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잘한 게 맞아요. 잘 들으신 게 맞아요. 요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아침에 보면 방송도 2개 찍고 왔고, 방송 2개를 찍기 위해서 제 주말에도 제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프로필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찍고 이제 책을 또 수정하기 위해서 책을 또 열심히 썼고, 거기에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교환도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당연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비농업 고용이었죠. 최근에 보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27만 2천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얼마나 고용했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27만 2천 명을 새로 고용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고용을 했다는 게 뭐예요? 경제가 좋으니까 사람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겠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배치되는 데이터가 나왔다. 뭐냐? 실업률 데이터가 4%가 나왔다는 거죠. 실업률이 3.9%를 예상했는데 4%로 올라갔어요. 드디어 4%로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보면 배치된단 말이죠. 고용이 늘었으면 실업률이 낮아져야 정상인데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요게 이제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표본을 조사고 이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제 플럭츄레이션,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크고, 왜냐면 그냥 고용한 숫자 자체를 얘기하니까 변동폭도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달에 그러니까 수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의 월별 데이터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표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좀 더 많고 정확하지만 이 실업률이 장기적인 시계로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고용도 조금은 식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겹쳐서 듭니다. 근데 뭐가 더 맞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불안한 건 뭐냐면 이거죠.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0.4%가 올랐는데 예상치가 0.3% 그리고 이전치가 0.2%예요. 근데 0.4%씩 오른다. 전월 대비해서 0.4%씩 오른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복리로 했을 때 5%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연간으로 이 시간당 임금 상승 때문에 5%의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금리 인상에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금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5% 올려준다고 하면 이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전반적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데이터보다는 요 시간당 임금 데이터가 더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시간당 임금 데이터가 안 좋으면서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렸고,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게 전반적인 시장을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냐 이런 건 아니고, 도매 데이터도 보면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비자 신용도 64억 달러로 예상치 93억 달러를 하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짜 지표들이 약간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안 좋은데, 저는 뭐 오히려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국채 금리를 보면 10년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10년물이 이제 30년물 모기지 금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요게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최근에 조금 하락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게 PC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PC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니까 이제 금리가 뚝 떨어졌다가 지금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5%입니다.
4.5%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시장 충격이 좀 크게 나오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번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굉장히 중요할 거다. 결국 이걸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이번에 FOMC 특히나 점도표가 있죠. 6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PI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결국은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대응이에요. 대응.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다시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면 오늘 0.8%가 하락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기관의 순매도가 강했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금투의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압박을 했고 그게 시장을 눌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상승 종목 비중은 43%.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안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근데 안 좋은 게 어디였냐? 선물, 그러니까 대기업, 대형주였다는 거예요. 대기업주가 안 좋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매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게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 지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형주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강한 모습. 상승 종목 비중도 47%인데 지수 자체는 중형주 0.5%, 소형주 0.7%. 그러니까 가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강했던 건 음식료. 음식료 업종이 무려 6.3%가 올랐어요. 음식료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음식료가 강했고 기계 업종도 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료가 46개 종목 중에서 39개가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업종을, 특정 기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보시면 이제 CJ제일지당,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오뚜기 다 올랐는데 농심이 또 라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여기 좀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계 쪽에서도 좀 반등이 나왔다. 근데 방산 쪽에서 보면 LIG 넥스원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전기가스에서 좀 특징적인데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인 무슨 수혜주죠? 동해유전, 대왕고래 수혜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7.59%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발표 있었죠. 미국에서 온 갑자기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히딩크 닮았다는 그분의 발표에도 그 발표가 좀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59%를 올렸다라는 건 저는 대왕고래 테마가 여기서 죽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안 좋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마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테마 중심에서 보면 대왕거래가 아직 죽진 않았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오늘 대차게 틀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해운을 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해운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또 틀렸습니다. HMM이 이제 오늘 5% 이상 빠져버렸는데 해운 운임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는 아니고 한 8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SCFI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대를 넘어섰는데 해운주들은 생각보다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죠. 바이오는 금리가 오르니까 바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0.2%가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은 45%. 그렇게 시장이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약보합 수준의 시장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승 업종 개수 15개, 하락 업종 19개였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냥 무난한 약보합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의료종밀 기기 쪽에서 2.3%가 올랐고 근데 의료종밀 기기라고 해서 다 오른 건 아니죠. 상승 종목 비중 61%니까 오르는 업종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결국은 오르는 것만 오르는 핵심적으로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이 이제 5일 연속 순매수 하면서 코스닥이 5일 연속 올랐다가 오늘 하루 조정이 나왔죠. 딱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시장은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오른 업종을 보면 아침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말씀드렸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된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 진행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공개 매수 단가가 13,000원이니까 13,000원에 주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18% 바로 올라 버렸고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JCC 메디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M&A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클래시스, 원텍, 비올 이런 기업들도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T 부품에서는 제롬 전기가 13.5%가 오르면서 좀 특징적이었는데 요거는 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잖아요. 41조 규모의
지금 수주가 MOU를 체결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기반해서 올랐다고 볼 수 있고, UTI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수혜주예요. 애플. 오늘 WWDC가 개막을 하죠. 뭐 레슬링 아니고 월드와이드 개발자 회의. 그 DC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월드와이드 개발자 회의 요거 이제 개최를 하면서 폴더블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와 더불어서 코스닥에서도 음식료가 좀 강했는데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2차전지가 조정이 나왔고 바이오가 조정이 나왔고, 요것도 보시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바로 2차전지랑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좀 꼬리가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레거시 쪽에서 원익 QNC도 제가 꼽았는데 이것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진짜 거꾸로 갔어요. 보면 음식료에서도 우양 좀 좋게 봤다가 우양 빼고 나머지 다 올라오고, 요즘 제가 이게 좀 뭔가 촉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제가 바빠서 시장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볼게요.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91선은 이제 명확하게 지지한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역시나 21선에서 조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뚫고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 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ADR이랑 비교해서 보면 요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때는 같이 ADR이 내렸단 말이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는데 ADR이 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 가는 기업만 가는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R이 내려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고 모두가 해피하고 웃는 시장, 그런 시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외됐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외주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기다릴 거냐 아니면 빠르게 갈아댈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급하게 소외주라고 해서 뭐 갈아타고 다른 걸로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 업종이 계속해서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좋았던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기기 요런 기업들도 보면 정점은 찍고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강하게 사야 된다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파의 가능성은 있다. AI 전반적으로 이제 오파의 가능성도 있고 화장품도 이제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좀 약간 불안한 여기에서 더 먹자고 애쓰기보다는 바닥에서 차라리 괜찮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같은 것들을 밑에서 미리 골라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오는데 아직 시장에서 몰랐던 것들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코스닥은 이게 91선을 제대로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서 2차전지가 결국은 관건인데, 지난번에 2차전지 쪽에서 올라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수가 약간 여기서 좀 헤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금리가 역시나 올라가면서 2차전지 쪽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가 치고 나가려면 시장이 좋거나 금리가 완전 내려가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은 다진 것 같지만 여기서 대시상승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한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코스닥이 여기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FMC나 CPI 쪽에서 완전하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4.4%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ADR은 내려갔죠. 여기에 뭘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는 것만 간다,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마녀의 날이죠. 내마녀의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주식 선물 옵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니까 만기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녀가 네 마리, 마녀 네 명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시장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내마녀의 날이라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 내만의 날을 앞두고 이제 가장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선물과 옵션이에요. 선물, 그다음에 옵션, 지수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근데 누구의 포지션? 외국인의 포지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놀이터니까. 그러니까 이 지수와 선물, 지수의 선물과 옵션의 외국인의 포지션을 봐야 되는데 이거의 합성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마지막 주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선물 옵션의 옵션 포지션을 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선이 뭘 의미하냐? 이게 0이 이제 제로예요. 손익이 제로인 건데 이 손익이 제로인 이 분기점을 지나서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외국인의 수익은 커진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수익이 어디까지 갔을 때 이제 한계 체형으로 계속 쭉 커지냐? 360포인트까지 가면, 선물 기준으로 360까지 가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포지션에서 수익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차트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선물 360이라고 하면 이 360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646포인트입니다. 근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한 2% 이상 낙폭할 가능성이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딱 2% 정도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물 옵션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급하게 변동한다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최대한 2%까지는 조금 열어둘 수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테마 종목들을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이러면 환율도 좀 안 좋고 외국인도 안 좋고 이러면 테마주 장세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테마주 중에서도 대왕고래 쪽에서 여전히 힘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고래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가 지금 7%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가 오른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테마가 죽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SFC 테마 올랐죠. 여기에 유리기판 테마 올랐죠. 2차전지 테마 올랐죠. 이게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애플 관련해서도 보면 태성 올랐고 UTI 올랐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렇게 극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아직은 힘이 있는데 이 시장의 힘이 대형 쪽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테마주가 계속해서 갈 거냐 아니면 또 흔들리면서 변동을 할 거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전력기기가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서 급등을 했는데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송전망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41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고, 인도네시아와 이게 이제 자바섬이랑 수마트라 섬이랑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해저 케이블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상과 육상을 다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도 주가가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한전산업이 또 한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인지 30%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 변압기 이런 기업들이 다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근데 이 테마가 지금 이제 AI가 아니고 한전의 인지송전망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얼마나 이어질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AI였다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MOU 단계이기도 하고 또 이 규모는 나와 있기는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거는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더 이어진다고 보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 그 다음에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제가 혜태홀딩스, 혜태제과식품, 지금 이제 한지봉 세 가족, 요 세 개의 기업들이 다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세 개 기업들을 나중에 한번 주가 실적 보세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적었지만 이 세 개 기업의 실적이 다 괜찮았어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못 올랐었는데 이게 일단 혜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빈가 업체죠. 그러니까 냉동식품 같은 걸 하는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쪽에서 이제 냉동식품 같은 게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빙그레 같은 경우도 빙가 업체죠. 빙가. 예, 빙그레가 혜태의 빙가 부분을 아마 인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이 빙가 부분에서 빙그레 쪽도 괜찮았다. 그리고 오리온, 농심, 대상, CJ 제일제당 이렇게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식품이 강세를 보였다. 근데 요거는 테마주 성격
보다는 지금 이제 실적주 그리고 수출이 가능한 실적주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요 세 개 기업은 지금 수출로 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빙과 수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료 기업들은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다이는 오늘 유진증권에서 타겟 프라이스 26,000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래 계속 얘기 드렸던 거예요. 로슈 쪽이 이제 로슈 쪽과 계약한 게 가시화되면서 점점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먼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늘렸거든요. 근데 유진증권에서 이제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TP 26,000원 질렀죠. 근데 오늘 주가가 18% 올라서 종가가 1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르기 전에 보면 타겟 프라이스가 거의 2배 이상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만 했는데 사실 TP 두 배 치고는 그래도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물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려있던 물량이 많아서. 근데 이거 소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갈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 제가 강조했었죠. 이거 분할하면서 한번 제가 강조했었는데 이게 분할 스토리 영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전액 관련해서 오늘 12%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얘기를 좀 압축하기 위해서 적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20분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 조금 압축적으로 또 얘기 드릴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제 고민이니까.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고 모레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